1-4번 지혜 좀 볼게요. 자, 일단은 두 직선이 나와 있어. 근데 거기에 교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또 다른 대상을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두 직선 간의 위치 관계가 교차라고 알려준 건데요. 우리는 또다시 공부한 김에 빠르게 체크도 해봅시다. 지금 2대 마이너스 2대 3 6대 마이너스 2대 5 이미 앞에 거, 맨 앞 거랑 두 번째 거 간에 B부터 펑크러졌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교차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반드시 교점이 한 개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략적으로 그려본다면 얘는 지금 이렇게 그려준다면 1번 직선, 2번 직선이라고 쳐볼 때 1번 직선이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라면 얘는 y는 3이니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겠 아닌가? 잠깐만. 둘 다 기울기가 뭐 양수겠구나. 우리 y는 x표로 잡히고 얘 y는 3x표로 잡히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는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얘가 2번 직선의 개형, 1번 직선의 개형이어서 여기 교점을 지나는 무언가를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교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이 된다는 정보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실제로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잖아.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K에 대한 항등식 설계법으로도 풀 수가 있겠죠. 둘 다 해볼 건데 K에 대한 항등식 설계법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봐봐. 여기 는영 잘 정리가 되어 있어. 습관적으로 체크. 우리가 항등식 설계법으로 갈 거면 는영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정리된 이 식을 그대로 갖고 올 거야. 그래서 나는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3 요거 희생 안 시킬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했어. 둘 중에 희생양은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k로 한쪽은 묶어낸다. 6x 마이너스 2y 더하기 5는 0으로 딱 잡아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 1번과 2번 직선의 그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이제 여기에 K값이 이제 뭔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K값은 유한계로 잡힐 건데 그 이유가 뭐야? 우리가 뭐 점, 기울기 이런 걸 주진 않았지만 지금 0,0이라는 점과의 거리가 이 거리가 1이 된다라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요. 이걸로부터 직선은 이제 더 이상 무한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봐봐. 0,0이 어딘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내가 작도를 찍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여기다 찍어볼게. 그냥 아무데나. 여기가 0,0이라고 해볼게. 0,0.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 거잖아. 지금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얘 중에서 0,0과의 거리가 1이 된다는 정보까지 이제 반영을 해서 계산을 마치면 답이 몇 개 나올까? 무조건 2개 나와야 돼요. 무조건 2개. 난 이미 2개가 된다는 거 식으로 안 써봐도 알고 있고 이거 중요한 생각이야. 내가 식으로 풀었을 때 1개가 나왔다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검토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0,0부터의 거리가 1인 직선이 그리고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내가 뭐 한 이쯤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요 수선의 길이가 1이 되는 순간이 있겠지. 이것만 있을까요? 당연히 2개예요.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1 떨어져 있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잖아. 이런 시각적인 분석의 도움을 받으면 너희들의 실력이 매우 빠르게 증가한다고 해요. 이게 왜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0,0으로부터의 거리, 이 수직거리가 1 되는 지점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는 이렇게 2개가 있을 겁니다. 뭐 표현으로 그냥 아래쪽으로 1 떨어지는 거, 여기 위쪽으로 1 떨어지는 그런 직선이 있겠죠. 반드시 2개예요. 반드시 2개. 이 상황에서는. 그럼 해보자. 진짜로 2개가 되는지. 나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서 그게 1이다라는 걸 가지고 K값을 풀어낼 거예요.
그렇죠? 미지수 한 개니까 우리 공식을 통해서 결과를 알려줬기 때문에 K값은 당연히 도출이 되겠죠? 따라서 얘를 직선의 방향으로 쓰고 다시 개수 잘 정리를 해보시면요. 2 더하기 6K만큼의 X입니다. 2 더하기 6K만큼의 X. 이게 정리한 최종적인 X의 개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K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2로 묶어내시면 K 더하기 1만큼의 Y가 되겠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가 Y의 개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3하고 더하기 5K 플러스 3 플러스 5K가 되고 얘는 0이다로 정리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기준점이 0,0이기 때문에요. 내가 0,0을 어디에다가 쓰라고 했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이 는형으로 정리된 직선의 방정식의 x 위쪽에다가 그 점의 x좌표, 그 점의 y좌표를 이렇게 올려두라라고 바로 저번 수업 때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했던 공부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이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 거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분모를 만들고요. 따라서 디스탄스의 d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얘는 루트에 좀 길게 들어가겠죠? 요거의 제곱입니다. 그럼 우리 요거 2를 빼서 제곱하면 이 정도는 항상 되겠지. 2에 1 더하기 3K 통째로 제곱하는 거니까 2도 제곱돼서 4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3K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X의 개수의 제곱. 그 다음에 이 Y 개수의 제곱도 하면 더하기 2도 2배가 되니까 4. 그 다음에 K 플러스 1도 제곱이 되니까 4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지금 아예 공식을 찾아본 적이 없거나 그런 거겠죠. 지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정리해놓고 0,0이랑 하시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분모를 만들어낼 거고요. 100% 암기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분자는 요 x, y 자리에 그 기준점의 좌표를 그대로 대입한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0이 쏙 들어가면 없어져요. 0이 쏙 들어가면 없어져요. 3 더하기 5K만 남기 때문에 3 플러스 5K 그리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절대값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거리 공식의 결과인 거고 그게 1이 되는 상황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K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우리는 그때의 K 값이 얼마인지 만들어질 거예요. 계산 이어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 거리 공식이 꼴 자체가 루트 어쩌고 분의 절대값이 어떤 숫자값, 실수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거리값이니까 뭐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 위로 올린 다음에 뭐 해보고 싶니? 양변 제곱밖에 없어요. 루트도 처리하고 절대값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양변 제곱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항상 얘 올리고 양변 제곱하는 걸로 갈 거야. 따라서 3 더하기 5K의 제곱입니다. 3 플러스 5K 이제 제곱했기 때문에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요거 제곱은 지금 요거 루트 양면을 곱해서 얘 요동대로 올린 다음에 제곱해서 루트를 벗겨내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4에 1 더하기 3K의 제곱 1 플러스 3K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4에 더하기 4에 K 더하기 1의 제곱 지금 이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겠지? 뭐 이거 K에 대한 방정식 그냥 푸는 겁니다. 얘 올려주고 양변 제곱하고 절대값 풀고 루트 풀고 이제 이거 한 변으로 좀 정리해보는데 암산으로 갈게요 얘들아. 그냥 너희도 암산 따라올 수 있는지 해봐. 이거 어차피 한쪽으로 몰면 K에 대한 2차식 나올 거예요. 2차항, 1차항, 상수항으로 정리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몇 K제곱 나오죠? 25K제곱 나와. 그치? 25K제곱. 여기서 9K제곱에 4배 있으니까 36K제곱 나올 거고요. 요거 전개하면 K제곱에 4배니까 4K제곱, 40K제곱, 25K제곱 1로 갖고 오면 15K제곱입니다. 15K제곱. 나 지금 우변으로 정리한 거 자리만 바꿔가지고 능력으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차항은 EAB
6K에 4배니까 24K, 8K, 32K 거기에서 30K 넘어서 빠지니까 플러스 2K 플러스 2K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4에다가 4, 8에다가 9 넘어가서 빠지니까 마이너스 1는 0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지. 항상 전개는 동류항끼리 처리하면서 암산으로 가는 거다. 다항식이 계산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네요.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되기 때문에요. 3K 더하기 1, 5K 마이너스 1로 그냥 2차 방정식, 2차식의 인수분해인 거죠. 따라서 K 값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가 나오고요. 5분의 1 이렇게 또 하나가 나와서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뭐 직선을 구하는데 기울기를 뭐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다시 이제 K 집어넣어야 돼. K는 뭐 기울기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K에 대한 항등식 설립법을 했을 때 요 K 자리에 이러한 숫자들이 꽂혔을 때 만들어지는 두 직선이 이 보라색 두 개였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K 자리에 다시 이제 원래 거로 돌아와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진짜로 실제로 꽂아 넣으면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 들어갔을 때 요걸로 해도 요걸로 마이너스 3분의 1 들어가면 얼마야? 없어졌네. 이거 0x네, 0x. 0x고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2의 2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니까요.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는 0이다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넘긴 다음에 3분의 4 나눠주시면 결국에 y는 1이라는 이거 무슨 수평선이죠. 수평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림이 얼추 좀 비슷하게 맞아떨어진 건가? 대충 그린 건데 이 두 개 중에 뭔가 하나가 y는 1이라는 직선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k가 5분의 1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k 5분의 1에 대응하는 직선이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그럼 5분의 1 집어넣으면 5분의 6에 5분의 10, 5분의 16x 그냥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5분의 16x 여기 5분의 1 들어가면 5분의 6의 2배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 5분의 12y 그 다음에 요거 1이니까 더하기 4 더하기 4는 0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져서요. 요거 우리 뭐 4로 나누고 그러니까 4분의 5를 좀 곱해서 개수 좀 이쁘게 정수로 정리를 해보면요. 얼마냐? 4분의 5를 좀 곱하면 4x 4분의 5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y 더하기 5는 0이다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요. 이 보라색 나머지 하나가 4x-3y 더하기 5는 0 4x-3y 더하기 5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이거? 기울기 0이에요. y는 0x 더하기 1 기울기가 0이어서 바닥에 그냥 부어있는 평평하게 부어있는 직선인 거고 얘는 우리가 기울기를 한번 눈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y는 꼴로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요 3y에서 3 나눠보면 3분의 4x 어쩌고저쩌고 출발하는 거니까 기울기는 3분의 4하고 여기에서 기울기 0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면 3분의 4가 답입니다. K에 대한 항등식 설계법으로도 풀 수가 있고 한번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보면 두 번째 방법은 끝까지 가진 않을게 얘들아 2x-2y 더하기 3은 0이다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6x-2y 더하기 5는 0이다라는 직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진짜 교점의 좌표를 그냥 구하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 여기 아래에서 위를 빼서 y 소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4x 플러스 2는 0이어서 x 좌표가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아직 잘못 적은 거 없죠 지금. 그 다음에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2 y는 1 그때 y 값은 1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 교점 구한 사람 있나? 나 지금 잘 구했냐? 2x-2y 더하기 3 6x-2y 더하기 5 맞죠? 그러면은 4x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2 1 맞네요.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1이 실제로 교점의 좌표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 직선을 세팅은 무조건 해야 돼. 왜? 0,0과의 거리가 1이 된다는 걸 이용하기 위해선 직선의 방정식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직선이 반드시 이 점을 지나게끔 만들어 줄 거니까 나 이거 가지고 인자 구성하고 여기 기울기가 A라고 표현돼 있죠? 그 A라는 문자 그대로 갖고 와볼게. 자, 그러면 내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자, 요거 y-1이라는 인자 구성한다. 좌변에다 적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A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A에다가 x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인자를 곱해주면 끝나는 거죠. 지나는 점을 이걸 지날 수밖에 없게끔 인자 구성, 좌변 우변에 y 인자, x 인자 구성하고요. 기울기 자리에 A를 썼으니까요. A 그냥 갖다 써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우리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은 0꼴로, 즉 x랑 y를 한 변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ax y 이쪽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2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즉 2분의 a 더하기 1는 0꼴이 되는 거고, 그거와 누구 간의 거리가 0,0이라는 점 간의 이 디스턴스 거리가 1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진짜 여기 A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건지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 설계하는 방법 뭐 이런 거 하려고 지금 공부를 한 거니까 내가 지날 수밖에 없는 점 교점 구하시고 그걸 진짜로 지나게끔 아예 세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0,0 x랑 y 자리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우리 디스턴스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면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1 개수의 제곱의 합을 루트 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분자는 빵빵 00이니까 00을 xy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은 다음에 만들어지는 식을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 2분의 a 더하기 1의 절대값이 나오는 거고요. 얘가 1이 되게끔 하는 그 a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똑같죠? 어차피 루트 올리고 양변 제곱해서 절대값과 루트를 동시에 해결해 버릴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좌변의 제곱 2분의 a 더하기 1의 제곱은 이거 올리고 제곱해서 루트 벗길 거니까 a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요거 2분의 꼴 보기 싫으니까 양변 4를 좀 곱해서 4 곱하면 이 안쪽에는 2가 곱해지는 겁니다. a 플러스 2의 제곱은 4a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 그러면 요 전개해서 우변으로 넘겨서 는영꼴로 마무리해 볼게요. 3a 제곱 여기 4a 나오는 거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4 넘기면 빵 되니까 는 0이 됩니다. 그래서 a 값 나왔죠? 이거 a로 묶여지네. 3a 마이너스 4는 0이기 때문에 내가 찾는 기울기 두 개의 값은 하나는 0이고요. 하나는 3분의 4다. 그래서 기울기가 반드시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는 건 그림으로 봐도 장명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기울기 값도 두 개가 서로 다르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이미 실수값, 그러니까 기울기의 값이 실수로 표현되게끔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나온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 이미 그림으로 파악을 해놨어. 근데 거기에서 그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뭐 써도 되는 거야? 0하고 3분의 4 쓸 필요 없이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냥 3분의 4가 답이었어요. A 값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건 그림으로 봐도 이미 자명한 사실입니다. 무조건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3분의 4가 확실히 서로 다른 두 실근 A 값의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습니다.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설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얘는 실제로 애초에 교점을 구해놓은 다음에 그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직선을 세팅해놓고 문제풀이를 이어서 가는 거죠. 흐름이 살짝 다르지만 결론은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거 0하고 3분의 4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그 방정식들이 아까 우리 구했던 이거 두 개 나와요. 그대로.
요거랑 요거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자, 그래서 결국엔 계산 도구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림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얼마나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가 인데 이제 문제를 내가 좀 바꿔볼 거야. 너희들 노트에다가는 문제를 한번 바꿔서 풀어보세요. 내가 지금 제시를 해줄게. 12-4번인데요. 뭐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은 0이다라는 거 내가 한번 해줬으니까 이거 그대로 베껴서라도 한번 똑같이 풀어봐봐. 그리고 이 두 번째 직선을 이렇게 바꿔볼게.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5는 0이다. 이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가 뭘까요? 일단 그거 먼저 생각해보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뭘까, 재원아? 내가 직선을 이렇게 바꿨으면 1 앞에 두 개의 b부터 1이 빠그라졌죠? 그쵸? 그러니까 교차예요. 교차로 깔아준 겁니다. 따라서 얘네 두 직선을 뭐 그림이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요게 4분의 3짜리고 하니까 뭐 이렇게 있고 조금 더 완만하게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 1번, 얘 2번 해서 이렇게 교차하는 위치 관계, 즉 교점이 한 개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문제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할게.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0,0으로부터의 거리가 1인 그 직선을 구해보세요. 그 직선을 구해보세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내가 그냥 거기 뭐 기울기에 합을 거야. 근데 그냥 직선을 구해보세요. 직선. 이 둘의 교점 지나면서 0,0 똑같이 점을 쓸게. 그냥 0,0과의 거리가 1인 직선 다 구해보세요.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해도 되고 둘 다 해봐도 되고 뭐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방법으로 K에 대한 항등식도 연습할 겸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노트 또 없어? 노트 없어? 응? 왜 없어? 좋아, 집중 잘하고 있어. 그대로 따라가면서 연습을 해봐. 공유설계법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려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0,0 간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 틀을 가지고 그대로 계산 문제로 가는 거죠.
써봐. 뭐 끝까지 마감을 해주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을 쓰란 얘기예요. 직선의 방정식. 뭐 기울기의 뭐 합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선을 다 구해서 써보세요. 잘했어. 이렇게 하고 뒤에 0,0 어떻게 할 거야? 정경 위에다가 올려놓고 x 위에다가 y 위에다가 혹시 아예 안 했어?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동시에 내가 어떻게 쓰는지도 다 책에 잡아가지고 얘기해주잖아. 그 다음에 x의 개수, y의 개수 제곱의 합 등으로 가서 루트 씌우고 그 부분에 이제 0 집어넣고 0y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식을 등차에 생각해 절대값 붙이고 2 더하기 4k의 제곱 지금 벌써부터 정리를 하지 마. 2 더하기 4k의 제곱 더하기 저거 마이너스에 2 플러스 k 제곱인데 어차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4k의 제곱 그게 루트 전체 그게 거리 공식의 분모의 짝대기 분수편한 짝대기 쓰고 x를 0, y자리 0 집어넣으면 없어져. 1, 2면 살아있겠지만 집어넣은 결과를 그대로 쓰는 거야. x자리, y자리에 그 기준이 되는 점의 좌표를 집어넣은 결과 뭐예요? 올라가고 이거밖에 안 남지. 3 더하기 이렇게 거기에 절대값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바꾸는 장치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 되도록 하는 k값을 찾아주는 거고 그 k를 구해서 여기다가 다시 꽂아 넣고 다시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 여기다가 꽂아 넣어도 되겠지. 이미 정리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너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서 그대로 뭐가 a고 지금 뭐가 b고 뭐가 c고 그 공식은 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하고 뭐 x1, y1과의 거리 공식 해가지고 a, b, c, x1, y1을 가지고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푸는 문제는 a, b, c 자리에 다른 숫자나 어떤 다른 문자로 표현되는 어떤 식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a가 얘야 우리가 말하는 b가 y의 개수야 제곱의 합의 루트 씌워 그 다음에 a, x1 더하기 b, y1 더하기 c가 뭘 위해? 그 점을 x, y 위에 올린 다음에 그대로 집어넣고 만들어지는 식의 절대값을 붙인 거 그게 분자의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암기를 하고 자그마한 연습을 해봐야 돼. 조그마한 공간에 이게 풀리냐 하나야 그 연습장이 없냐 연습장 다 지금 연습장 풀고 있는데 미니도 없냐? 왜 없냐 도대체 언제 그 연습장이랑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가 그냥 끼워놓고 공부를 하면 돼 어차피 너희들 문제 풀 때 책에다가 안 풀잖아. 책에다가 풀지 말라고. 책이 좁아가지고 여기에다가 풀어도 되긴 하는데 연습장은 그냥 항상 갖고 다니고 개념 정리할 것도 따로 갖고 다니고 2권이 필요하잖아요. 2권을 여기다가 그냥 끼워놓고 집에서 공부할 때도 그걸 펴서 그 노트 여기다 넣고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다시 끼워놓고 이렇게 해놓고 책가방에 넣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데 노트를 어디에다가 두길래 맨날 언제 읽고 언제 넣고 이러는 거야. 얘들은 왜 노트가 있는데? 근데 뭔가 자기만의 그걸 잡았으니까 항상 갖고 다니고 하는 거 아니야. 노트는 필수예요. 내가 권장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갖고 다녀야 돼. 정리가 안 되잖아. 거기 그 좁은 공간에 이런 풀이도 적고 저런 풀이도 적고 내가 문제 바꾼 것도 적고 어떻게 다 적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도 강조할 건데 그건 또 어떻게 필기로 남겨요? 자, 가볼게요. 시간은 충분히 좋습니다. 자, 내가 왜 문제를 바꿔놓고 어떤 걸 강조하는지를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 상황도 지금 뭐 첫 번째 풀이라고 해보면 항등식 설계법으로 갈 수도 있고요. 교점을 구한 다음에 교점을 반영한 직선 세팅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첫 번째로 풀 때 주의사항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문제를 바꾼 거야. 잘 따라와봐. 자, 나 는영으로 정리되어 있어? 나 항등식 설계법 쓸 거야. 그러면 는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둘 중에 표현할 수 없는 희생양을 하나 잡은 다음에 쓰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나 요거 살리고 요거를 희생한다고 해볼게. 대부분이 다 지금 그렇게 풀었으니까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3 해놓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뭐 일반적으로 k를 많이 쓰는 거죠. 이 k도 꼭 k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문자를 도입해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얘기고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5는 0이야. 똑같이 흘러가는 거지. 지금 거의 곱사 붙여넣기로 베끼고 있는 거죠. 근데 얘와 이제 거리 공식을 써서 1이 되게끔 하는 k 값을 역으로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 공식을 쓸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은 0꼴의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2 더하기 3k 2 플러스 3k만큼의 x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k 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1 더하기 2k만큼의 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하고 5k 있으니까요. 3 더하기 5k가 상수항 역할을 하게 되면서 는영으로 마감 쳐주고 우리는 0,0과 거리를 구할 거기 때문에요. 이게 0하고 0을 써놓고 분수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치? 지금 외워. 안 외운 친구들 지금 외우라고 제발. 저번 수업 때도 내가 그 수업 당시에 내가 기억하라고 여러 가지 예시들 들어주면서 이거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개수의 제곱의 합을 밑에 루트 안쪽에 깔아두고요. 위에는 대입한 결과에 절대값 붙이는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거의 막 손짓까지 하면서 막 했던 건데 이게 지금 형식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요. 요거 제곱 루트. 근데 이제 사실 루트를 쓰긴 쓸 건데 이것도 한 번만 생각해보자. 어차피 우리 이거 는 1로 할 거니까 이게 머릿속에 이제 구조가 딱 잡혀 있으면 이거 어차피 여기다가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할 거예요. 이 거리 공식의 구조 자체가 분모가 루트를 끼고 있고 분자가 절대값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무조건 제곱해야 돼. 그걸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곱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천천히 다 써볼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2 더하기 3k의 제곱 y의 개수 요거에 제곱할 거니까 요거 마이너스의 제곱은 그냥 4로 먼저 써놓을게. 4에 1 플러스 2k의 제곱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00 집어넣은 거 얘 나오는 거니까요. 3 플러스 5k만 딱 남게 되면서 거기에 절대값을 붙인 게 1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미 알고 있었지? 올리고 양변 제곱하면요. 요거 제곱하면 3 더하기 5k의 그냥 제곱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쓸 거니까 2 플러스 3k의 제곱 더하기 4의 1 더하기 2k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K에 대한 뭐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아마 들어가 봅시다. 자, 한 변으로 다 정리할 겁니다. K에 대한 어떤 방정식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 뭐 인수분해, 뭐 근해공식 등등을 써가지고 K 값을 구하겠죠? 25K제곱, 9K제곱, 16K제곱 다 한쪽으로 넘기면 이 창이 사라지네? 그렇죠? K제곱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창이 30K 여기서 12K, 여기서 16K, 28K 넘길 거니까 정리하면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요 2K 살아남고 그 다음에 9 여기 4하고 1의 4배니까 4, 4, 8 넘어가면 더하기 1은 0이 된다라고 하면서 더하기 1은 0이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할 거면 여기로 다시 갖고 가서 때려 박으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3이기 때문에 2분의 1x 한번 써보자. 2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되네요. 이거 없어져. y 항은 지금 없어지는 거고
3의 마이너스 2분의 5기 때문에 더하기 2분의 1은 0 되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넘기고 2배 가지고 이쁘게 정리해주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그런 직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대신에 이거 특수한 상황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x좌표를 갖고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 수직선 형태, 반듯하게 서 있는 형태의 직선이 하나의 정답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교점을 지나고 있는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여기가 지금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직선이었고 0,0이 뭐 이쯤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0,0이어가지고 여기 0,0이라고 써볼까? 0,0이어서 요 디스턴스가 1이 된다라는 건데 당연하지 않냐 이제 결론으로 보니까 야,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들의 집합에서 0,0까지 이 거리가 무슨 거리야? 1차원적 거리야. x좌표가 차이가 지금 1 나잖아. 당연히 이거는 1이었던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낸 거지, 식으로. 근데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 왜? 아까 지금 이 기하적으로 관찰해봤을 때 교점을 지나는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0,0이라는 그 교점이 아닌 이 0,0이 참고로 이 직선 위에 있지 않고 여기 직선 위에도 있지도 않죠. 00 집어넣었을 때 등호 성립 안 하고요. 00 집어넣었을 때 등호 성립 안 하니까 이 직선 밖에 표현되는 점인데요. 근데 이 밖에 표현되는 점과 거리가 1인 직선이 하나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림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이 보라색 직선이 답이었다면 지금 이쪽 어딘가 방향으로 1 떨어진 뭐 이따구로 생긴 뭐 어딘가에 뭐 또 다른 직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답이 하나로 나왔을까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시키려고 문제를 바꿔본 거야. 뭐가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K에 대한 형식식 설계법으로 쓴다고 하는 순간 희생양이 따라온다고 했죠. 답에서 아예 배제가 돼버리는 거야. 설령 그게 답에 들어가는 놈이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절대로 표현될 수 없는 직선이 여기 K에 묶여 들어간 직선 얘예요. 근데 지금 이 2번 직선이 답입니다. 또 다른 답이에요. 왜? 봐봐.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5는 0이라는 직선하고 0,0과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개수 제곱의 합이니까 9 더하기 16의 루트 씌울 거여서 우리 뒷값은 5분의로 시작할 거야. 이거는 빠르게 좀 암산할 수 있겠죠. 9 더하기 16의 루트 씌운 거 5. 그 다음에 여기 00 올려가지고 집어넣으면 0 되고 5 남는데 거기에 절대값 붙이면 이게 1이었다라는 얘기여서 무슨 얘기냐면 0,0과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 중에서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2번이 답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번이. 근데 내가 그 답을 희생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이 K에 대한 항등식 설계법을 쓸 때 내가 분명히 단점이라고 언급을 했잖아. 여기 묶여 들어가는 이 식는 0꼴의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이 식이 직선이 아니지. 지금 는 0꼴 달았을 때 내가 희생시키는 그 직선이 답일 수도 있는데 희생시키는 경우는 막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가 뭘 적을 거냐면 이제 여기에서 너희들이 교훈은 그거예요. 그 아까 항등식 설계법이 어디 있었지? 기념서로 그냥 적어놓읍시다. 말 나온 김에 54페이지 쪽에서 다 정리를 했었으니까요. 54페이지 거기 K로 묶여진 부분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나와 있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렇게 K에 묶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이거는 0이라고 쓰여지는 요 직선이 희생양인데요. 희생양이라고 적혀 있잖아. 근데 정답을 희생시키면 안 돼요. 희생양이 이렇게 적어보자. 희생양이 정답이 되는지도 체크해야 된다. 희생양이 정답이 되는지 또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고요. 저번에 요거 K에 대한 항등식 설계법 공부할 때 관련 문제 풀어줬을 때도 나는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때도 어떤 걸 했었냐면
우리 기억나는 친구들 잘 떠올려보자. 어떤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x축과의 교점이 뭐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그런 직선을 구해봐라 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봤었어. 그럼 내가 이 두 교점을 구한 다음에 이 가운데를 지나게끔 이렇게 삼각형을 잘라줘야 정확하게 넓이를 2등분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난 이제 항등식 설계법으로 이 보라색을 세팅을 할 거야. 그리고 여기 요놈과 요놈의 중점을 지난다로부터 K값을 구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절대로 이 보라색 직선은 지금 현재 1번 직선이라고 해볼게. 1번 직선이 될 수가 없어요. 2번 직선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세팅되어 있는 직선 중에 아무거나 희생시키면서 K에 대한 항등식 설계법으로 가도 상관이 없었던 거야. 이런 1번 그 자체, 2번 그 자체가 정답이 될 수가 없었다고 애초에. 근데 얘는 모르는 거잖아요. 0,0과의 거리가 1이 되는 이 교점을 지나면서 0,0과 거리가 1이 되는 게 2번일 수도 있고 1번일 수도 있고 얘네들이 다 답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답에 들어갈 놈을 지금 희생을 시켜버렸다는 거지. 검토 없이. 그치? 내가 일부러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희생을 너희들이 이 뒤쪽 거를 시키는지. 내가 일부러 이것도 아래에 적은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저거 베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요거를 K에다가 집어넣었었겠죠? 그래서 함정을 유도를 했던 거고 여기서부터 이런 거에서 변별이 되는 겁니다. 뭐 공식, 근데 너희들은 지금 공식을 못 외우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공부를 좀 했다는 친구들은 공식을 못해서 못 푸는 친구들은 없을 거고 공부를 좀 했다면 결국에는 이런 거에서 이런 포인트들을 체크를 잘 하는가에서 변별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항상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변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별을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겁니다. 희생양이 정답이 됐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원래 처음에 문제는 사실 여기서 일부러 이것도 언급을 안 했던 건데 0,0과의 거리가 일단 이거 둘 다 1이 아니라는 거 나 이미 바로 체크는 했어. 나는 체크하고 넘어갔었어. 근데 너희들한테 언급을 안 했던 거야. 봐봐. 이 0,0을 내가 여기다가 올려볼게. 0,0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서 거리를 체크해보면요. 이 개수의 제곱의 합이 4 더하기 4니까 루트 8분의 0,0 집어넣으면 어차피 날라가. 그래서 분자가 그냥 3의 절대값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1이 아니지. 즉, 이 1번 직선 자체는 0,0과의 거리가 1이 되지 않는 직선이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2번 직선과 0,0 간의 거리 공식을 쓴다고 하더라도 36 더하기 4의 루트를 붙일 거니까 루트 40분의 절대값 5예요. 근데 이게 1이 아니잖아. 정리 안 해봐도 1은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직선이 다 정답은 아니구나라는 걸 난 이미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희생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뭐 교점을 구해가지고 설계하는 방법으로는 사실상 희생양의 개념 자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풀면 무조건 정답이 다 나왔었겠죠. 지금 이 문제도 설계법으로 가지 않고 교점 구한 다음에 설계해서 얘랑 거리가 1이 되게끔 뭐 기울기 찾아준다면 이거 얘랑 둘 다 정답이 나왔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도 풀어보는 게 너희들한테 내줄 숙제예요.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교점 구해서 푸는 걸로도 풀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가 희생될지 이런 생각도 당연히 안 들어갔을 거고 이 자체가 정답이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해도 알아서 정답 두 개가 다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조금 나머지만 마무리를 해봅시다. 10분 남았는데요. 여기 마지막 개념 자체가 오늘 요거까지 하고 남은 부분들 몇 개 안 되는 거 숙제로 좀 내볼 건데 여기 페이지 85페이지 봐봐. 페이지 85페이지. 페이지 85페이지에 바이블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요. 교육과정 외에 내용이 있고 어떤 공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얘도 나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자 이것도 내가 자세한 내용을 증명하진 않을 거야. 증명하진 않을 거지만 너희들이 한 번쯤은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어. 봐봐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지금 점 A가 있어요. x1, y1으로 잡혀 있고요. 여기 B라는 점이 x2, y2라고 잡혀 있어요.
다음에 여기 C라는 점이 x3, y3라고 잡혀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세 꼭지점의 좌표만 알고 있으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다 라는 건데 그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이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계산이기 때문에 설명만 해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봐봐.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기본적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야. 근데 밑변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밑변으로 잡으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밑변으로 잡았다. 그러면 뭘 구해야 되냐면 이 보라색 밑변으로 잡은 길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나머지 점까지 가야 돼요. 수직 방향으로 나머지 점까지 갔을 때 그 길이를 곱해주고 2분의 1까지 곱해주면 넓이가 되는 거야. 그치? 뭐 세 가지 방향이 있겠죠?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이 길이가 높이가 될 거고요.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이 길이가 높이가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세 가지 방향은 계산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예시로 이걸 가지고 할 건데 자, 요 보라색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겠죠? B랑 C랑 좌표가 다 찍혀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으로 얘 구할 수 있어. 맞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요 B부터 C까지 내가 밑변으로 잡겠다라고 한 부분의 길이는 x3-x2의 제곱 더하기 y3-y2 안 적어도 된다 이거 의 루트를 씌운 거고 생각만 잘 따라와봐. 집중하시고 필기하는데 힘쓰지 말고 얘예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도구들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B, C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점이야. 그럼 나 이 B와 C를 지나는 직선, 즉 이 보라색 선분을 포함하고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가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 그치? 이 두 개의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우리 직선의 방정식 결정 조건 서로 다른 두 점 나와 있으니까 노란색 직선의 이름 반드시 구할 수가 있겠죠. 맨 처음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될까?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졌겠지? 그게 뭐 어쩌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데? 이게 내가 만들어낸 노란색 직선과 나머지 아직 안 써먹은 이 나머지 꼭지점이라는 점과의 거리예요. 거리. 점과 내가 만들어낸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면 우리가 D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이 만들어질 거고요. 얘 곱하기 D 곱하기 2분의 1을 하시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그걸 정리해 놓은 공식이 신발끈 정리여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잘 공부를 해보자. 그 결과를 이제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점을 순서대로 쓸게요. 아무거나 순서대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쭉 쓸 거야. x1 그 다음에 좌표를 밑으로 쓸 거예요. 밑으로 x1, y1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게 나와 있어요 이미. 거기 가운데쯤에 S는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과정도 1번, 2번, 3번으로 정리해놨고요. 책에도 이 자세한 계산 과정을 생략해놨지만 이거 그대로 내가 방금 말한 대로 해보시면 똑같이 결과 나와요.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얘들아. 오해하지 말고 x1, y1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바퀴 돌리면서 이 나머지 꼭지점의 좌표도 밑으로 적어요. x2, y2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x3, y3 이렇게 적어요. 그런 다음에 시작 좌표 한 번 더 적는 거야. 외우셔야 돼요. 시작 좌표 한 번 더 적는 거야. 한 점의 좌표, 나머지, 그 다음에 시작 좌표. 지금 얘 이렇게 4번 쓴다는 얘기고 이거부터 시작하고 싶으면 얘까지 돌아오면 돼. 그래서 항상 시작 좌표가 끝에도 한 번 더 써져 있어야 된다. 이런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는 기호로 여기에 크게 이렇게 절대값 표현을 한 다음에 2분의 1이라고 쓰는데 이제 이 기호는 몰라도 돼요. 이 기호는 몰라도 되지만 이게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냐면 2분의 1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 중괄호 2분의 1은 전체가 씌워져 있을 거고요. 여기에 뭐 빼기 뭐로 갈 건데요. X자를 그리는 겁니다. 대각선을 그릴 거예요. 대각선을 이렇게 우하향하게 그려봅시다. 그러면 세 개의 조합이 만들어져. 이 조합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x1, y2, x2, y3, x3, y4를 앞에다가 적을 겁니다.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4. 지금 과정으로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이 과정 자체를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 x를 마무리 지을 거예요. 지금 내가 우하향한 방향으로 이렇게 짝 졌잖아. 세 개의 방향으로. 그러면 나머지 반대 방향, 뭐 좌하향이라고 할까요? 우상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반대 조합들이 또 세 개의 조합이 나와요. 그것들끼리 곱해서 더한 거를 뒤쪽에서 줄 거고요. 이 앞에 조합의 합에서 뒤쪽 조합의 합을 뺀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중괄호 대신에 내가 절대값을 쓸게요. 이게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넓이는 양수값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준다라는 얘기지. 절대값을 씌워준다라는 얘기고, 이거 마저 써보자. x2. 이거 여기 문자로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냥 시각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줬으니까 좌표 하나, 둘, 셋 시작점 다시 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긁어서 합 쓰시고요. 반대로 긁어가지고 합 쓰시고요. 여기서 여기를 뺀 다음에 절대값 취해주고 2분의 1을 곱한다까지 통째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중에 이제 기하 가면은 벡터의 외적이에요. 이 벡터의 외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너희들이 그 벡터의 외적을 아직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산 과정도 생략했기 때문에 결론을 좀 기억하고 씁시다라는 거죠. x2, y1 더하기 x3, y2 더하기 뭐 x1, y3 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문자로 적혀 있는 거 이거 외우는 거 의미 없습니다. 뭐 1, 2, 2, 3, 3, 4, 2, 1, 3, 2, 1 이렇게 외우고 있으라는 게 아니야. 알겠지? 정확하게 이 시각적인 과정을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해도 사실 이거 초록색 대각선을 앞에 써도 돼요. 왜 그래? 우리 어차피 절대값 붙일 거니까 이걸 앞에 쓰고 이걸 뒤에 써도 상관없는데, 나는 그냥 습관이 이렇게 들었어. 나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이랑 연결되는 이 그룹들을 먼저 더해서 쓰고 나머지 대각선 방향은 뒤쪽에다가 써가지고 빼는 걸로 항상 해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냥 일관되게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시간이 지금 여기까지만 1분 정도 남았는데 요 얘기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나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넓이 이렇게 막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쓰고 점과 점 사이에 거리 쓰고 안 해도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곁들여야 돼. 항상 이 개념을 써먹을 거면 평행이동 개념으로 같이, 평행이동 개념과 같이 곁들여서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 그려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잘 생각을 해봐. 집에 가서.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래요. 여기가 2, 3이래요. 여기가 1, 5라고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어느 두 개도 나란하지 않으니까 삼각형이 되는 건 확실한데, 그리고 세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연습을 시켜보면요, 얘는 2분의 1 무조건 써놓고 여기에 절대값 기호 쓴 다음에 요거 순서대로 4번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를 쓸 거면 2, 3, 그 다음에 1, 5, 그 다음에 시작점 거 한 번 더 쓰고 요렇게 긁어서 더하고요, 이렇게 긁어서 빼준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끝인데, 절대값 붙이고 반으로 나누면 끝인데, 이게 지금 숫자들이 다 0이 아닌 숫자로 살아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이용하긴 이용하되 평행이동을 같이 쓸 거야. 어차피 이 삼각형은 지금 내가 평행이동한다고 넓이가 바뀌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한쪽을 0,0으로 맞춰줄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이쪽을 내가 0,0으로 잡아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2칸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다 그 똑같은 과정이 입혀지면서 3,5로 바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 올리고 2 올렸으니까 얘도 2,7로 바뀌어서, 나는 지금 얘로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를 0,0으로 평행이동에 맞춰준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00을 먼저 써볼게요. 여기 3, 5 쓸게요. 2, 7 쓸게요.
00 쓸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넓이가 달라지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평행이동했으니까 합동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치만 바꾸는 게 평행이동이야. 뭔 말인지 쉽게 들어오니? 근데 왜 이런 방법을 생각했을까? 이렇게 하면 여기 조합 0이야. 여기도 0이야. 내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긁을 때 결국엔 3하고 7의 곱셈만 남게 돼. 그래서 7, 5, 35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긁을 때도 0이에요. 여기도 0이에요. 이것만 남게 돼요. 그래서 마치 7, 3, 21에 5, 20. 아 잠깐만 이거 근데 30은 아니라 7, 3, 21이지? 21? 7, 3에 21에다가 이 반대쪽 조합이 여기가 빵되고 여기도 곱했을 때 빵되고 얘만 살아남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되고요. 거기에 절대값 붙인 다음에 2분의 1 곱해주면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1이다.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하는 거야. 나는 이 점 3개를 전부 다 0이 아닌 값으로 살려두고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야.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이용할 거라면 한쪽 좌표가 셋 중에 하나가 0,0이 되게끔 움직여준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좌표들을 가지고 계산한다. 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계산 속도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실수할 여지도 많고 이게 왜 오른쪽 한 칸 위로 두 칸인지 알지 얘들아? 똑바로 봐. 모르면 얘기해야 돼. 이거 지금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올린 걸 모르면 안 되지. 지금 마이너스 1짜리 0으로 옮겼고 지하 2층에 있는 거 0층으로 옮겼다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칸, 이렇게 평행이동 했다는 거니까 여기도 그대로 플러스 1, 플러스 2 한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변화를 입었기 때문에 플러스 1, 플러스 2 시켜서 새롭게 좌표를 설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세 개로. 세 개를 마치 이렇게 옮긴 걸로 생각을 해도 어차피 넓이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 논증 기하적인 설명까지 곁들인 거죠. 까지 해서 우리 요거 마지막 개념까지도 하나 장착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뒤쪽에 있는 문제들도 다음 시간에 이제 몇 개 같이 또 보겠지만 오늘 숙제는 제가 이제 복습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나간 게 많이 없잖아. 숙제는 그냥 여기 끝까지입니다. 원방 전까지여서